자, 국어 비문학 시간이에요. 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촬영해요. 자, 경제학.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왜 국어를 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죠? 다른 비문학 파트는 그냥 새로 보는 문단 혹은 글을 읽고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경제학 파트만큼은 배경 지식이 없다가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아두어야 해요. 자,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줄여서 저는 미시, 거시라고 써놨는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는 말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미시것이라는 말을 경제학 말고도 다른 데서도 엄청 만나요. 이래서 미시적 분석 혹은 미시적 접근법, 미시적 시각. 이 미시적이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미시라는 말과 당연히 것이라는 말, 거시적 시각, 거시적 분석, 거시적 접근법 이런 말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시것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시할 때 이게 미세하다 이 뜻이에요. 미세하다. 미시, 미세 비슷하죠. 얘는 거대한 시각. 그럼 이제 사실 제가 시자의 뜻까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대한 시각. 우리가 지구를 공부할 때 지구를 전체로 크게 봐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구를 커다란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까 될까요? 대륙은 어떻고 바다는 어떻다. 그리고 얘를 둘러싼 대기권, 공기는 어떻다. 이렇게 크게 분석하는 거. 이거를 거시적으로 분석했다고 하고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럼 미시의 세계는 뭐냐? 미시? 세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미세하게 들어볼까? 분자로 구성되어 있네. 그래, 분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되어 있네. 그럼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마이너스 전자로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또 핵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미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구를 분석 단위로 한 게 거시적 생물학이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 그런다면 내가 거시미시는 꼭 경제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생물학의 미시적 분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동물 하나,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무슨 뭐 대륙 생물, 바다 생물 이 정도 분석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단위로 들어가는 걸 미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시것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겠구나. 미시경제학은. 거시는 크게 들여다보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들 한글 다 하나하나를 알아야 돼요. 개별 경제 주체를 디테일하게 분석한다. 디테일하게라는 말 때문에 미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알겠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쫀쫀하게, 아주 자세한, 그리고 아주 조그만 놈들을 살펴보겠다. 라는 게 미시라는 말은 알겠지. 그 자세하고 조그만 놈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다. 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별 경제 주체라는 말은 뭐냐는 얘기지. 개별이라는 말은 알 거고, 개별이라는 말은 알 거 아니야. 각자. 경제라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알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그냥 편하게 알고 있어도 돼요. 경제활동은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를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체는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한자로 썼네. 이게 자란 뜻이에요. 무슨
위선자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놈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지운말을 다시 살려볼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돈 버는 활동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꼭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물건을 사는 행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활동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마트 가는데요. 마트는 시장 아닙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요. 온라인도 물건을 사고 파는 자가 모이는 곳이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다 시장이라고 해. 그게 실제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중고장터에서 이때 장이 시장이잖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 얘기대로 돌아와요. 우린 무슨 얘기하다가 시장 얘기를 했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경제 활동은 무엇인가? 경제 활동은 시장에 만나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 돈 버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게 되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 내가 아무리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건 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파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겠지. 오케이? 동전을 던졌다라고 하게 되면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그 앞면, 뒷면을 가진 동전을 던졌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뿐이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면 우리 얘기를 다시 따라가 볼까? 그럼 경제 주체, 즉 경제 활동을 하는 자들. 근데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별이란 말 너도 똑같네. 개별 경제 주체들이 디테일하게 분석한다고? 그럼 개별 경제 주체가 누굴까? 그럼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유식한 말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자. 그래서 영어로 서플라이가 공급하다지. 그래서 서플라이 이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좀 이따 우리가 그릴 건데 공급 곡선 할 때 S로 표시해요. 이게 서플라이에서 나온 거예요. 사는 사람. 그럼 수요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수요자라고 해요. 수요자. 영어로 수요하다, demand. 수요하다. 수요한다는 말은 뭐야? 산다는 얘기지. 산다. buy의 뜻이긴 해요. demand. 얘를 수요자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개별 경제 주체는 두 마리인가요? 네, 두 마리라고 보면 돼요. 물건을 공급하는 놈과 물건을 수요하는 사람. 그럼 개별 경제 주체는 그냥 1. 공급자, 수요자, 이 둘을 말하는가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랑 수요자를 말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수요자는 편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돈 내고 뭔가를 사요. 빵집 가서는 빵을 사고, 오케이? 이발소에 가서는 혹은 미용실에 가서는 이발 서비스, 미용 서비스를 수요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 사람이 공급자예요. 빵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용사 언니, 이발사 아저씨, 미용사 오빠,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미용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미시라는 말과 것이라는 말을 공부를 했고, 미시는 아주 미세하게 살펴보는 거다. 것이는 아주 크게 아주 큼지막하게
큰 틀로 살펴보는 거다. 그게 미시것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거기다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미시경제학. 그럼 미시경제학은 뭐 하는 거냐? 개별 경제 주체, 즉 소비자랑 소비자를 수요자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그 경제학에서는 수요자라고 해요? 아니면은 소비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나요? 당연히 좀 어려운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수요자라고 할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크게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 저는 미시경제학에 대한 개념은 끝났죠. 자, 그럼 이번에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거시경제학. 크게 바라본다는데 개별 경제 주체가 들어있는 개별 경제 주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공급자, 수요자들이 들어있는 전체 시스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전체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공급자랑 수요자가 들어있는 전체 국가. 쉬운 말로 우리나라는 한국. 그렇게 되겠죠. 일본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전 국민, 이거 전 국민으로 봐도 되겠죠. 전 국민은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되겠죠. 공급자 아니면 수요자겠죠. 물론 공급자랑 수요자를 같이 겸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어떻게 공급자랑 수요자 같을 수가 있죠? 내가 빵집 주인이야. 나는 빵을 만들어서 빵을 공급하는 공급자야. 근데 난 빵만 먹고 살아? 퇴근해가지고서는 과일 가게 갔다. 혹은 치킨 가게 갔다. 그럼 이 아저씨는 빵에 대해서는 공급자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요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쉬운 말로 개별 경제 주체라는 얘기는 아주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전 국민. 전 국민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 물가가 올라서 이때 물가라는 말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물건의 가격, 특정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의 가격의 대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교통비도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머리 깎으러 가도 올라가고 신발 가격도 올라가고 그걸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수요를 줄이고 있다. 이거는 한 명, 개별 경제 주체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미시는 한 명 한 명을 보는 거야. 거시는 수요자 전체, 즉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거를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거시경제학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의 첫 타임 목표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을 빵빵하게 늘려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군요, 선생님. 경제학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가 그 패턴을 공부하는 거를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군요. 것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전체의 경제의 흐름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그런 거를 분석하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분석하고 예측.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어떤 학문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학문이니까요. 어쨌든 거시는 크게 보는 거구나.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구나. 근데 왜 경제학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라고 분석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역사를 오늘 알고 첫 타임을 끝내면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 영어로 써줘요? 아담 스미스. 대표적인 차 국부론. 여러분들 이 국부할 때 이 부자가 또 뭔지도 모르죠? 무식해가지고. 국은 알겠죠? 나라. 이거 부유할 때 부. 나라의 재산. 거기에 대한 이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집이 잘 산다라고 해봅시다. 철수네 집. 철수 A라고 합시다. A라는 애 되게 잘 살아. 잘 산다는 얘기가 뭐야? 얘네 집에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번엔 A를 나라로 봐봐. 야, 독일 잘 산대. 그 다음에 미국 잘 산대. 그럼 그건 뭐야? 나라에 돈이 많다고. 나라에 돈이 많다고. 나라 돈? 그걸 국부라고 하지. 그럼 나라에 돈이 많으면 좋겠네? 좋겠지. 만약에 여체해가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네. 야, 돈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요새 그 기름이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 같은데 기름 좀 사오자. 응? 그러면 나라에 돈이 있으면은 사오겠지. 나라에 돈이 많으면 좋겠지. 이 아담 스미스 아저씨의 책 이름이 국부론이라는 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국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라의 돈. 그 뜻이야. 근데 왜 아담 스미스 아저씨 얘기를 하냐고? 이 사람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러. 경제학의 아버지? 그럼 뭐야? 경제학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 아저씨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스미스 아저씨. 이 책을 쓴 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이전까지는 아담 스미스 이전까지는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없었어. 아예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지. 다 모든 것들은 다 철학이었어. 철학. 근데 나라에 돈이 있어야 저기 국민들을 잘 사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1720년대 태어나가지고 1790년대쯤 죽었거든. 이 무식한 놈들아. 그때 1760년쯤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산업혁명을 모른다고? 나가 뒤져야 돼. 산업혁명이 뭐냐.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는 새끼들은 유튜브를 뒤져보든 뭘 뒤져보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씨발, 산업혁명조차 모르는 놈들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충 이 시대를 살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아저씨가 살다가 한 60년이면 한 40대? 40년 지났을 때 1960년이니까 40대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걸 본 아저씨였구만. 그 이전까지는 기계라는 것도 못 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살던 이 시대에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어. 철학만이 존재했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책을 쓴 거야. 사실은 국부론을. 근데 그건 됐고. 근데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야, 나라에 돈이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해서 책을 하나 쓴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 봤더니 야, 얘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철학이랑은 좀 다른데 얘는 완전히 우리나라 이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만 쓴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얘한테는 철학자라고 부를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아담 스미스 아저씨를 잠깐만 글 어디 갔어? 사라졌네. 아담 스미스가 한 것을 경제학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후로 경제학이라는 게 새로 탄생한 거야. 그래서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새로 쓴 경제학은
사실은 그냥 경제학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했던 얘기는 그냥 미시경제학이라고 해. 왜냐하면은 아담 스미스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 선생님, 개별 경제 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이건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개별 경제 주체가 누구라 그랬지? 수요자. 다음에 공급자. 얘네들이 그냥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나라의 부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공급자. 자, 공급자들은 심을 빵가게 주인이야. 그럼 수많은 빵가게에 있어. 빵을 잘 팔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맛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싸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레시피를 아주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봐. 재료비를 100원 들여가지고서는 150원에 맛있는 빵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빵 만드는 과정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재료도 반드시 이렇게 최고의 재료가 아니더라도 거의 최고의 맛을 낼 수 있게끔 재료 구성도 한번 잘해볼까? 재료의 배합도 바꿔볼까? 열심히. 왜? 최고의 맛으로 싸게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개인이.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다 보게 되면은 봐봐.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지금까지 100원의 재료를 들어서 150원에 팔았다는 50원이 남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료를 최대로 잘 활용하고 빵 만드는 과정도 최고로 효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50원에도 재료비 50원에도 이 150원에 팔던 빵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얘는 100원이 남는 거잖아. 그러므로 사람들은 시장에서 아까 시장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이라 그랬어. 사람이 시장이 있다 그런다면 그 시장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으로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 아저씨의 생각이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시장이라는 게 있게 되면 시장에서 당연히 물건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돈을 100원에 만들어서 150원에 파느니 50원에 만들어서 150원에 팔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되니까는 사람들은 아주 제대로 된 멋진 방법으로 빵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혹시라도 쌤 그러면은 재료를 후지게 쓰면요. 야, 후지게 쓰면 사람들이 사 먹겠냐? 사람들은 맛을 금방 아니까 얘는 바로 시장에서 사라지겠지.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야 이거 저 집 빵 이상해 먹고 배탈 났어 그러면 걔는 시장에서 아웃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나쁜 짓 안 한다는 말이야. 그때 아담 스미스 아저씨 생각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보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가 최고로 효과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학은 두 가지로 나뉘어. 근데 이 경제학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담 스미스 아저씨야. 아담 스미스 아저씨의 생각은 키워드는 시장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나서 아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말은 그냥 들어만 둬. 자연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빵 장사 아저씨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볼 경제학 지문에서 자주 쓰는 말이야. 앞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말이 비문학 책 혹은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빵장사 아저씨가 최고의 레시피, 최고의 재료 배합으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거.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유는 간단히 아까 말했던 거 생각하면 돼. 왜요? 왜 수요자랑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났을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죠? 공급자가 가장 싸고 맛 좋은 빵을 공급을 해야 수요자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서는 빵을 사고, 그럼 공급자는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더욱더 빵을 맛있고 더 싸게 공급하려고 노력할 거고, 수요자는 그거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지. 근데 뭐 통제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이 빵이 맛있네 해서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은 빵값이 비싸거나 빵이 맛이 없는 애들은 시장에서 아웃된단 말이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수요자가 이 두 마리의 빵은 비싸네, 맛이 없네라고 이 두 새끼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빵 시장에 뛰어드는 놈들은 무조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지고서는 가장 싸고 가장 맛있는 빵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빵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담 스미스 아저씨의 생각은 뭐다? 시장이 있으면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가지고 결국 아까 국부론 기억나? 나라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왜 나라가 부유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이 부유해지게 되면 이 전체가 모인 게 국가니까는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는 얘기지. 이 말이 오늘의 마지막 말이야. 세계 대공황 이전에는 없었던 분야. 누가? 거시가. 아까 아담 스미스 아저씨 1720년대에 태어났다 그랬죠? 세계 대공황은 1930년대예요. 정확히 하면 아마 1929년으로 잡을 거야. 그럼 얼핏 봐도 200년 차이 나죠? 2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 스미스 이래로 존재했던 경제학은 다 미시경제학이에요. 즉 소비자, 즉 수요자, 공급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구나. 내가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자원을 최적 배분해가지고서는 싸게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동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경제학을 그러니까 대충 1700년도 중반에 만든 다음부터 200년 동안 모든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이었어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이라는 거를 1930년대에 맞이하게 돼요. 세계 대공황이 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불러왔어요.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 그 거래소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뉴욕이 포인트가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이 주가가 대폭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작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미국이 박살나니까 미국이랑 거래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도 다 같이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공황이라는 게 이게 공황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패닉이라고 해요.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1930년대
이걸 보통 29년인데 그냥 1930년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 이때 전 세계가 작살이 났어. 경제적으로 작살이 나가지고 이거 오타 같아. 기업 파산. 기업들이 작살이 났어요. 그럼 기업이 작살나게 되면은 회사가 망했으면은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 싹 다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싹 다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실업자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뭘 못 사 먹어. 돈이 있어야 뭘 사 먹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네? 아무도 안 사. 농산물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왜? 다 잘려서 돈이 없으니까는. 어쨌든 경제가 개박살이 났던 거를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때 세계 대공황 당시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조차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참혹했던 게 세계 대공황이에요. 세계 대공황 이후에 거시경제학이 생겨났다는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200년 동안은 그냥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열심히 잘 거래를 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잘 산다. 사람들 모두 잘 산다. 모두 잘 산다는 얘기는 모두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니까 나라의 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도둑이나 잡고 사기꾼이나 잡고 이런 나쁜 놈만 잡으면 되지 굳이 시장에 와가지고 뭐 싸게 파세요 어떻게 파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아니 싸게 팔아야 싸고 좋은 제품을 팔아야 물건이 잘 팔릴 텐데 그건 국가가 뭐라고 안 해도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그냥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주변에서 나쁜 놈들이나 잡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200년 흘러왔는데 1929년 즉 1930년대 대공황 후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돈이 없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아담 스미스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경제가 대박살이 났어. 경제 박살. 근데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원래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은 그냥 가만히 정부는 도둑만 잡고 있게 되면 경제가 팡팡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거든. 경제가 대박살이 났거든. 야 그럼 이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국가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뭔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마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틀, 모든 물건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 전체의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길래 이렇게 공장들이 다 작살이 난 거지? 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시경제학은 국가 전체가 왜 박살이 났는지 국가 전체의 시스템, 당연히 시장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미시경제는 국가를 생각 안 해요. 왜? 시장에도 알아서 하는데 거시경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학문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감을 익혀두도록 하세요.